그냥 뭐 되겠지, 나는 항상 됐었으니까. 저는 취준생, 그 친구들은 대기업 신입사원. 애플워치로 제 심박수를 140이 넘었더라고요. 참담한 심정이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원했던 기업에 가장 친한 친구랑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그 기업 최종 면접을 가게 되었어요. 면접 결과를 받아보니까 두 친구는 합격을 하고 저는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탈락했다는 그게 너무 커서 축하해주지도 못했고, 졸업하고 나서 완전히 저는 취준생, 그 친구들은 대기업 신입사원 이렇게 갈린다는 게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서 뭔가 실패했다라고 느낀 적이 그 면접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없는 삶을 살았었어서 그냥 뭐 되겠지, 나는 항상 됐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 면접을 떨어진 이후에는 내가 이게 예전까지만 운이 좋았고 이제 그 운이 다 끝났나? 진짜 열심히 노력을 안 한 대가가 지금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과 비교해서 쟤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과거에 내가 뭐뭐를 노력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저보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붙은 적이 없어서 내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격지심은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면접은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점이 하나도 없었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면접이었는데 또 하필이면 제 첫 순서에 임원 면접을 보게 되어가지고 정말 긴장한 상태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면접관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자꾸 에둘러서 다른 접근으로 대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관님은 그걸 캐치하시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셨는데 대답이 별론가? 라는 생각만 계속 더해지면서 더 당황을 해서 지금 보면 정말 합격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답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이 많이 계셨는데 특정 한 분이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질문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 면접관분 부서는 갈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 제가 그 부서로 배정이 된 거예요. 역시 이게 면감을 하는 거에 내가 해당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추후에 그 면접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쭤봤더니 원래 본인 스타일이 관심이 가는 지원자가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을 직접 던지지도 않는다고 하셨었어요. 면접에서 느끼는 기분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년도 하반기 때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고 싶은 대기업의 서류에 붙어서 그때 면접에 떨어졌을 때 물론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다, 서류에 붙어봤으니까 이제 똑같이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년도 상반기에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적성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서류 합격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인적성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서류를 안 붙여주니까 인적성도 보러 갈 수 없었고,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목표했던 기업에 절대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참담한 심정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기업 문턱 앞에 못 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점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만 버텨, 나중에 너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은 정말 해주고 싶지 않아서 사실 그 시절에 저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게 제 자신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훨씬 노력을 덜 했을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잘 되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해주지 않고 그 시절을 혼자 견뎌내는 게 저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선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격 발표를 들은 그 날에 오전부터 다른 기업 면접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녁 6시에 기업 면접이 끝나고 사실 그 면접을 좀 망쳐서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자소설닷컴 채팅방을 보니까 면접 결과가 떴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결과를 너무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어서 그때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 줄 알고 확인을 못 해보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애플워치로 제 심박수를 재보니까 거의 140이 넘었더라고요. 보통 제 운동할 때 나오는 심박수거든요. 친구가 결과 나왔대, 확인해 봤어? 아, 나 컴퓨터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대 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합격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지만 버스 정류장이니까 막 소리 지르지까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엄청 자기 일처럼 좋아해줬고 부모님한테는 그때가 딱 어버이날 며칠 전이어서 참고 참다가 이제 퇴사까지 다 정리가 된 후에 어버이날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많이들 보면 자소서를 매달려서 어떻게 이 문구를 바꿔볼까 하면서 글짓기를 계속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물론 그 친구들도 잘 됐을 수 있겠지만 자소서는 사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력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력서에 뭔가 한 줄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정말 경험이 없는 취준생들은 스터디를 무조건 한 번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답변이랑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답변이 어떤지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건 저도 좀 해당이 됐었는데 제가 대면 면접을 하면 좀 긴장하고 그래서 표정이 되게 뚱한 표정?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걸 개선하고자 약간 캠을 켜고 말할 때 어떤 표정인지를 보고 그걸 녹화하고 이제 다시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표정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